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그냥 지역구 열심히 다니고 또 많은 분들 많이 접촉하고. 네. 중간에 옛날에 소문이 하면 대권을 도전하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어느 네. 책에 네. 어느 책에 뭐 제 이름이 나와서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 해서 와전된 거고요. 네. 그런 생각 없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민원 잘 살피고 또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정책적인 조언 하는 게 제 저의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그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에 이르는 세계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3대 세속 권력 독재 체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고요. 또 2,300만 인민을 압제와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이 어떤 위협에 대해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핵 무장화라는 게 결국 현재 우리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 힘들다. 국제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방향 하에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면은 아마 군산의 공군 기지에다가 B-61이라는 이제 전술핵 폭탄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약합니다. 물론 상징의 의미는 크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정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떤 국제적인 요구를 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전술핵 폭탄을 한반도 군산 공군기지에 갖다 놨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이 반응이 엄청나게 거세집니다. 사드 배치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반대를 문재인 정부가 뚫고 나갈 것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의지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한반도 근해, 한반도를 벗어난 어떤 공해상에 가장 가까이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을 갖다 놓고 그 핵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더 나아가서 일본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가 있는데요. 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대요?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지자체 상황이 현재로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소통을 통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습니다만, 이 인기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Popularity is just skin deep.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이 피부 껍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 제가 북핵 문제 이걸 했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잘못에 대해서 저희 야당에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의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국민들이 마음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당군의 자손인데 예. 우리가 백제 때 근초고왕이 예. 그 안전히 대륙의 해상에 정복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문열 선생이 쓴 대륙의 한이라는 책에 보면 근초고왕 때 산동성에까지 진출하고 또 근초고왕의 묘지가 산동성에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지금의 중국 영토, 만주, 위해, 심지어 산동성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상은 엄청나게
크게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륙적인 기상을 떨칠 기회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는데 남북한 간의 통일을 통해서 대한반도, 대한국을 만든 다음에 그 기상을 대륙으로 정신적인 가치를 통해서라도 대륙을 뻗칠 기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일단 급선무는 한반도 통일이다.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38선에 있는 녹슨 이념의 철책을 걷어내고 2300만 북한 인민들을 압제와 공포의 도가니에서 구출해내는 것이고 더군다나 통일된 한반도 대한국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큰 이득을 갖게 된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민이 살기가 힘드는데 예.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라든가 어느 우리 지금 한국에 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 쪽이나 이런 데는 문재인 정부가 더 들어서고 네? 살기가 더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의원님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참 경제 일단은 사람이 살고 먹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민의 애환을 알고 서민분들과 가까이 가는 이제 윤상현이다. 그래서 선생님 작년에 제가 또 무소속으로 또 당선되셨죠? 그래서 일단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핵 위기, 사드, 내수 부진, 수출이야 해봤자 반도체 의지의 수출인데, 그러니까 10대 기업 빼놓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작년보다 훨씬 더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없고 또 이제 마이너스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성장에 주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주기 이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확대 30조 원을 쓰겠다. 공무원 최저임금 이런 여러 가지 인상, 또 내년도에 아동 수당 또 10만 원씩 0에서 5세 사이에 주겠다고 그러고 또 기초연금도 20만 25원 그것도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의 어떤 그 서민분들을 향한 마음을 알지만은 그게 어떤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제 생각은 인천시를 영종도나 실미도나 무의도를 살려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항에 오신 분들이 영종도나 실미도, 무의도 이쪽에 아주 관광단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발상이십니다. 저도 이제 영종도, 무의도 해서 아예 그냥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서는 이제 한 홍콩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제가 인천에서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필요한 정치인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 하면은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인천은 좀 개방적인 도시고 또 국제적인 도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경제수도 뉴욕에 비교할 만한 도시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영종도 무의도를 외국한테 전면 100% 개방하는 규제도 전혀 없고 자본 규제도 없고 투자 규제도 없고 또 의료 규제도 없고 또 관광 규제도 없고 이런 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인천에 필요한 정치인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구청장 했다 정치인 했다 이런 분들이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외국을 알고 또 국제화되고 그리고 어떤 인천을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인천 정치에 전면에 나서야 인천이 확 바뀐 도시가 되고 또 인천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는 뭐냐 계속 얘기합니다. 정치란 뭐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불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연꽃 진흙탕 속에 피는 연꽃이 정치다. 진흙탕 속에 피는 연꽃.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참 더러운 판에서 싸우다가 최고의 결실을 맺어나는 게 정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란 뭔가, 이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트는 정치라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이 사회에 나눠 있는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치는 인간이다. 정치는 인간이다. 정치는 정자, 즉자, 정즉인이다. 옛날에 최인호 선생이 쓴 소설 상도를 보면은, 상도의 비즈니스의 도, 상도는 상즉인이다라고 했는데, 정자를 써서 정도가 있다면 정즉인이다. 정치에 가장 필요한 도는 인간이다. 인간성에 호소하고 인간의 가장 혹진할 때 최고의 정치가 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영조가 정치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영조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되게 탕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의 그런 정치를 했고,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을 또 발탁해서 정조를 이산을 발탁해서 또 정조가 영종조 시대에 또 전성시대를 했다는 거 있어서 영조는 참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본인 사도세자를 뒤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고통이 쓰라렸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걸 지금 폭풍이 지나는 그날이거든요. 숙종부터 영조, 사도세자, 정조까지 쓴 책입니다. 요걸 이제 국민들한테 희망 주는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번에 강화문 강장 때문에 국민문대 국가를 모신 걸 쓰고, 요건 최초로 처음에 나왔던 거고, 이 책은 천천히 살아라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고, 요건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건데 매일 나오는 건데 아침 6시 50분 나옵니다.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보니까 큰 스님이 정치하시겠습니다. 왜냐면 국민이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정치인들이 필독서고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인문학이나 또 예술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정치의 외곽을 반드시, 심지어 스포츠까지, 그래야 정치인들의 사고의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인문학, 이런 심지어 수필, 소설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